네, 7시 35분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외교가의 쟁점은 유사시에 일본 자유대가 북한에 진입할 수 있다 한 문제였는데 우리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죠. 이 얘기를 가지고 한민국 국방장관하고 나카타니 겐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했는데 그런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그런 일 없다. 참 부끄러운 싸움이 국민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그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도 독립된 국가로 유엔 국제사회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 유엔에 동시 가입했지만 그 반대급부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되는 것을 용인한 셈입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지금 방위상의 입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자기들의 군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의 이러한 약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집단적 자위권으로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들의 그 어떤 방위력 증강과 그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사실은 희생양으로 삼은 게 이번 처음이 아니고 36년간 그 넘어서 임진왜란에 한반도를 수탈하고 핥힌 게 일본인데 그 다음에 또 6.25 전쟁에 우리의 전쟁의 덕을 봐서 경제 부흥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일본이 욕 그만해야 되겠다. 일본이 정말 나쁘지만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 책임에 관해서 죄송하지만 한민국 국방장관이 이거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일본 국방장관은 그런 일 없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뿐 아니라 제가 늘상 접하는 다른 부서도 자기 부서가 책임론이 등장할 때 항상 그렇게 발뺌을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북한이 그 사실을 얘기하고 우리는 감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국방부 하나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든 부서의 어떤 자기 책임 회피 이런 차원에서 자꾸 틀어막다 보니까 거짓이 드러나고 참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거짓이 드러난다는 건 눈덩이에 비유하죠. 굴러갈수록 더 커진다고. 제가 그 여러 신문을 보게 되는데 이런 제목 있습니다. 사설에서 남중국해 잘못 해석 따옴표입니다. 윤병세 장관 언론을 바보로 아는가. 이것도 아마 지금 홍현익 박사가 말하는 것에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두 중요한 부서의 장관이 무엇을 감추려고 거짓말한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정말 우리의 외교 입지가 내분에 의해서 약화되고 해외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장관들의 태도도 문제지만은 가장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외화 내빈이 아닌가 봅니다. 왜 뭐냐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정상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알맹이는 남북관계거든요. 남북관계는 물론 지금 이산가족 상봉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두 번째까지 지금 되고 있지만 과거에 정부에 보면 10번도 한 적이 있고 그런 걸 볼 때 남북관계가 사실 최악의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거의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우리는 쌀이 남아도는데 사료로 쓸전정 북한에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언제라도 정면 대결을 해서 전쟁이라도 할 수 있는 상대로 보고 그런 상황은 결국은 밖에서 보기에는 남북한은 완전히 적으로서 일반 다른 나라보다도 더한 존재로 서로를 취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위대 그 총수인 일본 방위상이 보기에는 일본의 자기들을 괴롭힐 때는 자기들이 직접 가서 군사적으로 뭘 행동하겠다는데 한국이 왜 갑자기 나서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잘 되고 있으면 네. 함부로 주변 나라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렇죠. 우리를 노골적으로 분단을 자신의 국익에 맞도록 요리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일단 이제 다음 달 초에 개최될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국에 오는 정상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는 과거사를 접어두고 뭐 자유대의 북한 진입이나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그 의지 때문인가요? 북핵 문제는 뭐 당연히 논의가 될 테고요. 네. 그러나 자유대 북한 진입 문제를 한일 정상 간의 논의가 되더라도 네. 아베가 요번에 일본 방위상이 한 얘기를 반복할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네. 따라서 이 문제를 다시 들추면 더 크게 문제가 번질 수도 있고 네. 우리가 한국 헌법에 북한 영토가 우리의 네네. 그 영토라고 해서 일본에게 이걸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 국민 감정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국제사회는 냉철합니다. 그렇죠. 한국 자신도 유엔에 같이 북한과 가입해놓고 그러냐. 그래서 네. 이 자위대 문제는요. 저는 일본도 세계 3위의 경제국인데다가 유엔에 뭐 기여금도 많이 내고 네. 우리가 보는 그런 침략국의 지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원장이 인정하는 자유권은 인정하되 네. 그 자유권 말고 집단 자유권 차원에서 자신들의 안보에 직접 위해가 없는데 동맹국인 미국이 위험하다는 자기들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한반도에 관여하는 거. 네. 이 부분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일부 자위권 행사는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고요. 네.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침해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만 사안별로 우리가 저지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또 하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무거운 숙제를 받아서 온 것 같은 박근혜 대통령 남중국해 문제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90%가 이 해로를 통과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항해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대한민국 국익하고 직결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라는 그 원칙을 세우고 그 공동 번영과 평화라는 차원에서 국제법이 허용하는 완전한 항해의 자유 이 부분은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이거는 쉽게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여기 잘못 관여했다가는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영토 문제는 관여하지 않되 그러나 항해 자유의 문제, 이 문제도 남북한의 문제의 일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을 세우면 이거는 미국하고 입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미국도 섭섭해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중견국의 위치를 우리가 갖고 있는가? 중견국으로서 어떤 지혜를 내놓고 이것을 조정할 만한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중일 간의 관계 정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도요. 미중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나서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오해받았듯이 동북아 균형자론 비슷하게 가다가 자칫하면 말씀드린 대로 미중 양측으로부터 벌어지고 한마디로 원칙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중 그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 유지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미중 간의 정면 충돌이 벌어진다면 단연코 미국 입장을 들어야 됩니다. 미국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해야죠. 굳건한 한미 동맹 하에 여러 가지가 펼쳐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KF 사업 그 추진 당시에 김관진 그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지금 이제 작년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걸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실장께서는 당시에 그 F-15가 처음에 결정됐었거든요. 근데 F-35로 바꾸는 과정에서 장관하셨고요. F-35가 확정돼서 사인한 것은 한민구 장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관진 장관께서는 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동일부서 상위 사령탑으로 가셨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을 모면하시긴 좀 어려우시라고 전 보는데요. 저는 이 가슴이 아픈 게 작년 말에
그 연말정산제도를 바꿔서 수많은 봉급생활자들이 네. 정부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네. 그로 인해 절약한 돈이 1조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은 25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이 이렇게 가볍게 네. 관리 감독 없이 처리됐는데 책임을 안 진다는 건 저는 네. 좀 이해하기 어렵다. 홍윤익 박사가 소속돼 있는 연구가 이제 국가가 하는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에 계신 분으로서 참 용기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이제 군과 안보 라인이 뭐라 해도 믿기 힘들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려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일단은 책임자를 가려내야 되는 게 아닌가. 국민들의 시각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홍윤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7시 45분입니다.